다양한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 김지연입니다. 우리 몸속의 혈관을 모두 이으면 약 12만 킬로미터. 이는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를 140번 정도 왕복하거나 지구를 3바퀴 도는 것과 비슷한 길이라고 하는데요. 이 긴 혈관을 따라 혈액이 우리 몸을 순환하는 데는 또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약 1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순환에 차질이 생긴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작은 이상조차 건강을 넘어 우리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의 다락방에서는 우리 몸의 생명줄, 이 혈관 건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 서동조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 서동주입니다. 네, 이 혈관을 치료하고 있는 의사로서 오늘 이 혈관에 대해서, 혈관 노화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조금 드릴 텐데요. 오늘 첫 시간이라 저도 조금 긴장하지만 조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흉부외과는 생명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과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많은 진료과 가운데에서 원장님께서는 네. 어떻게 흉부외과를 선택하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보통 이제 과를 선택할 때는요, 본인의 사실 적성이나 혹은 이제 관심도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뭐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수술이 되게 관심도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장 수술을 하고 폐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환자가 회복되는 이런 과정들을 조금 보면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많거든요. 사실 거기에 사실 조금 관심도 많이 가지면서 좀 이제 흥미를 많이 가져서 흉부외과를 지원하게 됐죠. 그런 이유로 흉부외과를 선택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흉부외과다 하면 가장 먼저 심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강연의 주제는 심장이 아니라 혈관이거든요. 강연의 주제를 혈관으로 선택하신 이유도 여쭤봐도 될까요? 네, 심장 중요하죠. 특히나 이제 흉부외과에서 주로 수술하는 또 장기 중에 하나가 이 심장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 흉부외과가 수술하는 이 파트가 심장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심장혈관 흉부외과가 사실 그 정식 명칭입니다. 사실 이렇게 된 이유가 우리 흉부외과에서는 혈관 수술을 굉장히 좀 많이 합니다. 근데 혈관 수술들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전신에 있는 혈관들을 하거든요. 대동맥부터 이 말초로 가는 팔다리에 있는 혈관 혹은 정맥까지도 다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런 수술들을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이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위들은 검진을 하면서 많이들 확인하시는데 혈관 자체를 또 사실 검진도 제대로 못하고 증상도 제대로 못 느끼기 때문에 시기를 놓쳐서 치료를 제대로 못하고 안 좋은 결과를 이제 사실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오늘 혈관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모든 것들 그 이유가 또 이 혈관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중요성을 간과하기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막막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마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시죠. 네. 거울 보면서 이제 외형적인 변화들, 뭐 주름부터 해서 미세한 사실 이런 이제 변화들은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근데 이제 혈관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변화들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사실 변화를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또 문제는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게 병원을 가도 내 혈관 나이가 얼마냐, 혹은 내 혈관 상태가 어떤지를 제대로 측정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사실 혈관의 중요성이 좀 혈관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좀 놓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혈관 질환은 아파서 병원에 가는 병이 아니라 모르고 있다 큰일 나는 병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우리 몸은 그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그 궁금증을 좀 해결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원장님 강연.
안녕하세요.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 서동주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혈관 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노화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죠? 아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거울 속에 보이는 내 얼굴들에 보이는 이 주름들이 떠오르시지 않으세요?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 노화는 피부 노화를 떠오르시는 경우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혹은 뭐 거기에 나이가 들면서 좀 떨어지는 뭐 기력이랄지, 혹은 뭐 근육이 조금 빠진다든지, 혹은 나이살이 찐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노화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진짜 나이는 혈관에 새겨져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피부 주름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혈관 주름이거든요. 네, 17세기 의사 토마스 시데넴이 이 사람은 혈관만큼 늙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이 사람이 노화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혈관이 늙는다는 거거든요. 혈관도 똑같이 늙고 결국에는 혈관이 늙으면서 피부나 외형적인 변화들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네, 혈관은 굉장히 좀 참을성이 많은 장기이기도 합니다. 네, 이 혈관이 늙고 병들고 있어도 웬만해선 그 신호를 보이지 않거든요. 보통 동맥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 막혔을 때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진행이 되는데요. 예전에는 이 평균 수명이 굉장히 좀 짧았던 시절에는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혈관이 늙고 뭐 막혀서 문제가 되더라도 그 당시 이 평균 연령을 이제 수명을 생각했을 때 뭐 약간 때가 돼서 돌아가신다. 혈관병이 생겨도 때가 돼서 돌아가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건강수명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얼마만큼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수명이 평균 85세가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그런데 건강수명은 아직 60세 초중반을 이제 달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20년 동안은 굉장히 좀 골골대면서 병원을 다니면서 지내야 되는 시기가 점점 조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시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측면이 이 혈관 노화입니다. 우리가 피부 노화 굉장히 중요하죠. 노화에 있어서 우리 여러 이제 치료하는 트렌드들이 있어요. 최근에는 이 혈관 노화뿐만 아니라 우리 피부 노화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피부에 시술을 해서 노화를 좀 방지하는 게 뭐 지금까지 있었던 이제 트렌드였다라고 하면요. 이제부터는 아마 세포 중심 노화 치료들이 더 사실 각광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줄기세포나 여러 치료들이 있지만 거기에 핵심이 되는 것이 또 혈관 노화 치료일 수 있습니다. 이 혈관 노화는 결국에는 사실 치료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예방할 수도 있고 다시 돌릴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그리고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이 혈관 주름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게 되면요, 외부에서는 사실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 나무를 잘라보면 그 안쪽에 나이테가 있듯이 우리 몸의 실제 나이는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혈관에 주름이 생기지 않고 노화되지 않게 관리하는 게 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이 여러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혈관 노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우리 혈관은요, 저는 시한폭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조용한 시한폭탄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혈관 노화가 굉장히 큰 위험도가 있는 게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혈관이 70%가 막힐 때까지 증상이 없다? 어느 순간 팡 터지는 거죠.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혈관 질환이 진행할 만큼 진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인, 지금 현재 한국인의 현실을 보게 되면요.
예전만 해도 이 혈관 질환은 한 60대 이상의 이제 우리 약간 노년층의 질환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통계 기준을 보게 되면 이런 혈관 질환이 노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게도 굉장히 조금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게 현실이죠. 이게 걱정인 게 왜냐하면 20, 30대는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20, 30년을 이끌어야 되는 굉장히 주축인데 그런 사람들이 혈관 질환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큰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쓰리고 질환이라고 하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질환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네, 대표적인 쓰리고 질환 중에 하나가 이 고혈압이죠. 현재 30대 이상 성인의 3분의 1 정도가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고혈압 환자가 1,300만 명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고요. 거기에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진단받은 당뇨 환자가 500만 명을 넘었고요. 거기에 전당뇨 인구까지 합친다라고 하면 이게 2천만 명이 육박한다고 합니다. 네, 이상지질 혈증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 환자들도 굉장히 많죠. 네, 콜레스테롤 환자 지금 보면 전 국민의 25% 정도가 이 고콜레스테롤증으로 이렇게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고중성 지방 혈증이나 혹은 저 HDL 이 혈증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합친다라고 하면 거의 4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고령층이 되고 40대, 50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40대, 50대가 가면 건강에 대한 관심도들이 사실 점점 커지게 되죠. 그래서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나 뭐 당뇨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병이 걸렸구나.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지금 젊은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환자들이 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분들은 일단은 병에 대한 인지가 떨어집니다. 내가 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인지가 떨어지고요. 또 하나는 내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라고 해도 치료율 자체도 떨어집니다. 거의 20% 미만의 치료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료 자체를 하지 않으면서 이 병을 키우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지금 현대인들이 이런 질환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서구화된 식단과 거기에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다 보니까 혈관은 점점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암을 제외하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망률 1위가 지금 심장혈관 질환입니다. 굉장히 크죠. 암은 여러 암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암들을 다 덜어내고 사망률을 보게 되면 심장 질환이 1위입니다. 그만큼 이 혈관 질환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즘 먹는 것들 사실 비만 문제 때문에 여러 치료제들도 많이 있고요. 최근에는 뭐 위고비나 마운자로나 이런 혹은 싹센다나 이런 치료제들이 나온 이유도 핵심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합병증을 막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가 살을 빼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살이 찐다라는 거 그냥 외형적인 변화잖아요. 이 외형적인 변화 뭐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만이 지속되다 보면 이게 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까지 유발할 수 있고요. 이게 더 진행되면 다른 합병증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비만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치료를 해야 되는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만 인구도 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도 늘고 있는 이런 현실에 살고 있는데 식습관 또한 서구화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정제 탄수화물의 폭탄 속에 살지 않았고 혹은 이렇게 튀겨 먹거나 이런 식습관이 이렇게 튀겨 먹거나 혹은 다른 트랜스 지방을 쓰거나 이런 생활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구화되면서 약간의 기업화된 이런 식단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집에서 직접 해 먹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 점점점 우리 몸은 수명은 늘어나고 있는데 뭔가 계속 고장이 나고 있다는 거죠. 네, 혈관 노화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죠? 네, 우리가 여러 질환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생겼던 이 결과물이거든요. 혈관이 노화한다는 것은 여러 질환들이 있으면서 발생하는 이 사실 결과의 산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노화하는지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요. 혈관은 두 가지 루트로 사실 변화가 생깁니다. 일단 내부 방어선이 무너지게 됩니다. 혈관은 단순한 파이프가 아니에요. 굉장히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저희가 혈관을 이렇게 절개를 해보면 혈관 안쪽이 층층이 이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장 안쪽에 얇게 덮고 있는 막이 내피세포라는 이 조직이 있습니다. 내피세포는 거기서 다양한 호르몬도 나오고 이 산화질소라고 하는 굉장히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물질도 나오고 여러 굉장히 좀 조직을 혈관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혈압, 당뇨 혹은 뭐 고지혈증, 뭐 거기에 흡연에 뭐 스트레스까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이 내피세포의 기능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이 내피세포가 고장이 나면 제대로 된 혈관 기능을 못 하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 염증이 생기고 그 안에 틈이 벌어지면 그 안쪽에 우리가 지금까지 혈관에 안 좋았던 이런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찌꺼기들이 그 안쪽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혈전도 생기고 이러면서 플라크가 생기거든요. 이걸 저희가 죽상경화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죽상동맥경화증을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이 죽상동맥경화증 혹은 죽상경화반에서 죽상이잖아요. 이 죽상이 어떤 분들은 이 대나무 죽자가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대나무 죽자가 아니라 이 죽자는 죽자입니다. 거기에 형상상자가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처럼 생긴 그런 찌꺼기들이 혈관 안쪽에 차면서 결국에는 딱딱하게 굳고 이제 변화가 생긴다라고 해서 죽상동맥경화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찌꺼기들이 혈관 안에 쌓이게 되면 혈관이 좁아지겠죠. 이러면서 또 이제 점점 혈관벽이 좁아지는 게 문제인데 내부에서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데 외부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네, 이 혈관은 굉장히 탄력성이 좋은 말랑말랑한 고무호스였어요. 근데 이게 점점 딱딱한 파이프로 변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혈관벽 자체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동맥경화로 진행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메커니즘을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리가 엘라스틴과 콜라겐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이게 둘 다 피부에 좋은 이제 사실 구성 성분이라 엘라스틴 하면 뭐 머리카락 혹은 콜라겐 하면 피부 탄력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은 혈관에도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에요. 엘라스틴은 약간의 탄성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혈관이 잘 늘어날 수 있게 탄력을 주는 조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콜라겐 같은 경우는 이 혈관을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혈관이다. 지지해는 구성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구성비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혈압이 높아서 반복적으로 혈압의 압력이 혈관에 압력을 주게 되면 이 엘라스틴이 끊어지고 손상되면서 그 자리를 콜라겐이 단단하게 채우게 되는 거죠. 좀 전에 콜라겐은 단단하게 이 혈관을 지지해주는 성분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콜라겐이 활성화되면서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이 두텁게 자리 잡으면 딱딱한 파이프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또 더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메커니즘은 우리가 체중 당화산물이라고 하는 에이지스의 습격입니다. 우리가 혈당이 높으면 문제다라고 하는 게 이 남는 당들이 계속 생기면 여러 군데에 문제를 생겨요. 그런데 제가 당뇨는 혈관병이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 당뇨가 계속 있으면 결국에는 혈관에 문제가 생깁니다. 작은 혈관부터 큰 혈관까지. 처음에는 말초혈관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그 핵심이 바로 이 체중 당화산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하게 남은 당은 이런 것들이 단백질과 결합을 하게 되면 이게 이 혈관벽을 직접적으로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분이 이 혈관벽에 있는 콜라겐이나 다른 이런 조직에 들러붙어서 오히려 더 딱딱한 구조로 만들게 됩니다. 이 콜라겐이 자리 잡은 자리에 이 당분, 이 당화산물들이 자리 잡으면 이게 크로스 링크 한다고 하거든요. 서로 결합을 하면서 이 딱딱한 구조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뇨 환자분들이 뭐 당뇨발이나 여러 사실 뭐 괴사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혈관 상태를 보면 정말 동맥경화가 많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체중 당화산물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내부에 있는 이 혈관의 이 죽상이라고 하는, 죽이라고 하는 이런 플라크가 생기면서 혈관이 좁아지기도 하지만 이 외부에 있는 이 혈관벽 자체도 두꺼워지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두꺼워지고 단단해지면서 이 문제가 돼서 이 결국에는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 죽상 동맥 경화증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혈관 상태가 되면 결국에는 혈관에 굉장히 좀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겠죠. 그런데 요즘 여러 사실 식품들도 많고 건강기능식품들이 많은데 이제 건강을 위해서 먹었던 이런 여러 식품들이 오히려 이렇게 혈관에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칼슘이거든요. 칼슘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칼슘을 우리가 뼈를 위해서 칼슘을 먹는다라고 해서 칼슘 영양제를 먹다 보면 이게 뼈로 가야 될 칼슘들이 이 혈관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에 플라크가 는다든지 혹은 이 동맥경화 진행돼서 오히려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높인다라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칼슘 섭취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하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콜라겐 얘기를 했잖아요. 이 콜라겐 타입이 여러 개가 있어요. 보통은 콜라겐 1형이 피부나 혈관에 주로 분포하고 전체적인 콜라겐의 90%를 차지하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 콜라겐이 증식하고 많아지면서 혈관벽이 딱딱해진다라고 하니까 이 콜라겐을 드시면 혈관이 딱딱해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콜라겐 자체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좀 분해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혈관을 가진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혈관 나이의 갈림길, 저는 두 가지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기 혈관 노화, early vascular aging이라고 해서 EVA로 갈 거냐, 아니면 초정상 혈관 노화라고 해서 슈퍼노멀 베스큘러 에이징이라 해서 슈퍼노바로 갈 거냐, 이 갈림길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분명히 30대인데 혈관 나이를 측정해 보면 그 나이가 뭐 60대, 50대로 훨씬 더 나이가 많게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분명히 60대, 70대인데 혈관의 상태를 보면 뭐 30대, 40대로 굉장히 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건강 수명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초정상의 혈관 노화, 그러니까 슈퍼노바로 가고 싶어 하시겠죠. 그 길을 꼭 찾아가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다라고 하면 이 혈관이 보내는 신호들을 좀 아시면 좋겠어요. 네, 혈관 노화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비밀 신호들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뭐 다른 신호들도 많겠죠. 뭐 협심증이 있으면 가슴이 아프고 쪼이듯이 아프고, 혹은 뇌졸중이 생기면 한쪽으로 힘이 빠지거나, 혹은 뭐 중심을 못 잡는다든지 굉장히 좀 심한 두통이 생긴다든지 이런 특정 질환에 대한 증상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보이는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보이는 혈관 노화에 이 비밀 신호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첫 번째 단서는 귓볼에 있는 주름입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난 주름인데요. 이 플랭크 사인이라고도 부르게 합니다. 이게 예전부터 좀 있었던 얘기고요. 이 플랭크 사인이라고 해서 이 플랭크라고 하는 의사가 사실 찾아낸 부분이 있기도 해서 플랭크 사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요. 개그맨 김수영 씨 아시죠? 촬영 도중에 쓰러지셨는데 그때 아마 심정지가 있어서 CPR을 하고 아마 응급실을 가서 심장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시술을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수영 씨가 아마 이제 이런 심근경색 때문에 치료받았다라는 뉴스들이 뜬 이후에 다른 자료들이 뜬 게 이전 자료들 영상들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의 영상들이 보니까 이 플랭크 사인이라고 하는 귓불에 있는 주름이 되게 선명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귓볼 사인이 생각보다 근거가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 거죠. 근데 실제 이 플랭크 사인에 대한 근거들은 꽤 있습니다. 뭐 이것만 가지고 귓불에 주름이 있다라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혈관 질환이 있다라고 사실 진단을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되겠죠. 그 근거가 뭐냐면 특히나 이제 귓볼 말초에는 이 말초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주변으로 이 콜레터럴이라고 하는 측부 혈관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한쪽이라도 좀 상태가 좋지 않으면 그렇게 되면 주름이 잡힐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면 거울에서 한번 귓불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마에 깊은 이 주름이 있는지를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런 신호들은 거울을 보면서 제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마 주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마는 굉장히 얇은 피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피부에 혈관이 굉장히 말초에 작은 혈관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혈관에 뭐 기능이 떨어지거나 좁아져 있는 경우에는 말초로 가는 피부 밑에 있는 혈류 장애가 생기면서 주름이 잘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 이걸로 진단을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렇게 거울을 보시면서 이마 주름도 있고 귓불 주름이 있다라고 하면 또 하나 이제 검진 받으면서 혈관 상태가 어떤지를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사실 이 혈관 질환이 결국에는 외형적인 변화도 나타내는 게 맞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나이가 드는 게 혈관과 함께 늙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실 안쪽에 혈관이 늙으면 피부 노화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는 거 사실 근거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 얘기 중에 이제 혈관하면 당뇨도 있고 콜레스테롤도 있고 이런 부분들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고혈압도 문제라는 얘기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60대 이상이 넘어가시면 보통 혈압약, 고혈압약, 당뇨약까지 그 중에서 한두 개 안 드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매일 이제 하시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을 재십니다. 그러면 혈압을 재서 여러분들은 어떤 숫자를 보시게 되죠? 네, 혈압을 재면 120에 80, 140에 60 이런 식으로 수축기 혈압과 이항기 혈압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심장혈관 흉부외과잖아요. 저희가 이제 심장 수술을 하는 이제 과다 보니까 굉장히 이 혈압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심장이랑 혈압은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혈압을 만들어내는 게 결국에는 심장이잖아요. 심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장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 혈압을 가지고 말초로 가는 이 혈류량까지 사실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저희는 봅니다. 하지만 이 보통 이제 일반인 분들 혹은 이제 이렇게 심장 수술을 하지 않은 선생님들은 단순하게 혈압이라고 하면 수축기 혈압과 이항기 혈압만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수축기 혈압과 이항기 혈압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시다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왠지 모르게 수축기 혈압이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혈압이라고 하면 120에 80이다라고 하면 뭐 내가 지금 오늘 측정하니까 110에 90이다라고 하면 뭐 이항기 혈압이 조금 올라가는데 이건 문제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각각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예,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이렇게 수축할 때 나타내는 혈압입니다. 가장 높은 혈압이죠. 그래서 이 혈압으로 우리가 말초로 혈액을 보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혈류를 보내줘야 된다. 그러면 이항기 혈압은 심장이 이렇게 이완하는 혈압이죠. 이완할 때 그냥 있지는 않습니다. 혈류가 이렇게 심장이 이완하는 과정에서 관상동맥이 열려요. 그래서 이항기 혈압으로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심장혈관으로 혈류를 공급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항기 혈압이 너무 낮아도 관상동맥에 혈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중요한 이제 역할이 있다. 그리고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수축혈압이나 이항기 혈압 둘 중에 하나라도 높으면 고혈압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보통 알고 계시는 수축혈압, 이항기 혈압에 대한 얘기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또 하나가 되게 중요해요. 혈관의 노화 그리고 혈관의 탄력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맥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펄스 프레셔라고 하는 맥압인데요. 맥압이 혈관 노화와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혈관은 굉장히 탄성도가 높고 탄력이 높은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뚝 치고 올라가도 그 올라가는 그 압력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해서 이제 약간 탄성이 생기면서 이항기 혈압이 조금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조금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압은 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보통 이 혈압을 보게 되면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신 분들 보면 이 굉장히 혈관이 딱딱해진 상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축기 혈압의 그 압력을 제대로 흡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항기 혈압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20에 뭐 60, 120에 40 이렇게 맥압차가 이렇게 점점점 벌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아마 이게 이제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보통 이제 60대, 70대, 이제 70대 이제 어르신들이 되게 되면 보통은 혈압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이 노화로 인해서 혈관 탄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는데 수축기 혈압은 올라가는데 오히려 이항기 혈압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압차가 점점 커지게 된다. 그래서 보통 건강한 혈관 같은 경우는 낮은 맥압차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30에서 40 정도의 이 맥압차를 유지한다라고 하시면요. 보통 딱딱한 혈관이 되게 되면 60 이상의 맥압차를 유지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점점 혈관은 지속적으로 강한 압력을 받게 되고 탄성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손상의 위험도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혈압을 재실 때 맥압차가 괜찮은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갑자기 평소와 다르게 맥압차가 좀 많이 커졌다 이런 경우는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빠른 조치가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혈당을 잴 때 매일 이제 공복 혈당을 잰다든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혈당을 측정하시잖아요. 최근에는 이 혈당에 있어서 트렌드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 중에 이제 요즘 많이 알려져 있는 게 혈당 스파이크죠. 네, 혈당 스파이크가 생긴다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 혈당의 폭이, 이 변화폭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췌장 기능뿐만 아니라 혈관이나 다른 장기에도 손상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이 혈당의 이 변동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혈당을 측정할 때 식전뿐만 아니라 식후 그리고 이제 식간 이런 부분들까지도 혈당을 측정하기 위해 연속 혈당 측정기를 좀 활용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혈관 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에 따라 혈관도 같이 늙습니다. 그래서 혈관 노화에 대해서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혈관이 노화함에 따라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과정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 혈관 노화 생기면 제가 시한폭탄을 몸에 안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단순하게 혈관 노화 막고 예방할 수 없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의 시간이 좀 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혈관 노화 다시 돌리고 회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혈관 건강의 중요성부터 나의 혈관 건강을 체크하는 법까지 살펴볼 수 있는 알찬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지혜의 다락방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서동조 원장님 모시고 계속해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